안녕하세요. 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입니다. 제가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사건도 종종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노동위원회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뭘 알고 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,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, 이 노동위원회 사건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된다. 자, 사건이 접수가 된다. 누군가 징계를 받았다고 예를 들겠습니다. 정직이든 해고든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접수가 된 날로부터 2개월 내로 신문회의가 잡히고 결론이 나옵니다. 이렇게 사건이 빨리 진행됩니다. 그리고 심지어 신문회의라고 하죠. 그 회의가 잡히고 그날 단 한 번의 회의에서 결론까지 나와요. 당일에. 민사재판, 형사재판은 다 여러 번 열리고 판결까지 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. 근데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렇게 2달 동안 쭉 진행돼서 바로 하루에 회의하고 끝, 결론이 나와요. 이 점을 알고 계셔야 적절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꼭 알아야 될 것 두 번째, 자,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무사도 대리를 할 수 있고 변호사도 대리를 할 수가 있다. 우리가 이제 소송 절차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자 중에서 변호사만 대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. 그래서 법무사분들, 노무사분들 대리를 할 수가 없어요.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재판에 참석해서 변론을 하고 누군가의 대리인으로서 업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. 근데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무사와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전부 다 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이게 어떤 것과 관련되냐? 비교적 의뢰자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.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더 수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변호사도 노동위원회 사건 할 수 있어요?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신데 변호사 역시 저 같은 노동 전문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고요. 자,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꼭 알아야 될 세 번째, 노동위원회 사건 결론을 누가 내리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우리가 흔히 재판은 누가 판결을 내리는지 다 알죠?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누가 판정을 하는지, 누가 결론을 내리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런데 노동위원회 사건은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. 노동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노동위원회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서 판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이 있고요. 신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판정에는 표결하지 않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문회의 가시면 5명의 위원이 쭉 앉아 있어요.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위원이 바로 위원장 역할을 해서 신문회의를 진행을 하시고요.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고, 그리고 양 옆에 공익위원, 다른 공익위원 2분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끝에 왼쪽, 가장 끝 오른쪽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1명씩 앉아 계십니다. 특히 여기서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노동위원회 사건은 다 주심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. 사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공익위원이 1명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이 가장 많이 질문도 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신문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나한테 근로자 측 그리고 사측에 질문을 계속 초반에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. 그분이 주심위원으로 이 사건을 주로 검토한 분이겠구나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꼭 알아야 될 거 네 번째 말씀드리자면 구두변론입니다. 구두변론. 신문회의는 단 한 번, 딱 한 번에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이 신문회의에 출석해서 구두로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생각보다 재판 절차는 구두변론을 통해서 법정에서 막 설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노동위원회 사건은 좀 달라요. 노동위원회 사건은 2개월 내에 이제 공방이 다 오고 가고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. 그 말은 뭐냐? 사건을 심도 있게 증거 조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부족한 점을 신문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 그걸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신문회의 사전에 구두 변론을 어떻게 할지,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이런 걸 사전에 예상하고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꼭 알아야 될 것 5번째, 바로 어떤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입니다. 노동위원회 사건은 일종의 행정심판이고요.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징계를 받았다 했을 때 노동위원회,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지방노동위원회 절차고요.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사건에서 진 당사자, 사측이든 노측이든 똑같이 불복할 수 있어요.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2번째 절차죠.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또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?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또 뭐 노측이 질 수도 있고 근로자 측이 질 수도 있고 사용자 측이 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행정소송 절차가 또 1심이 진행됩니다. 이게 벌써 3번째 절차예요. 자, 그 다음 행정소송에서 또 패소한다. 그럼 또 항소를 할 수 있죠.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4번째 이제 절차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또 패소한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노동위원회 사건은 이렇게 여러 번 끝까지 만약에 사용자든 근로자든 다투면 5번에 이르는 법률 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다.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 강변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